하지만 처음으로 저도 마이너스를 경험했죠, 이번에. 100%는 없구나. 내가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조금 더 분산을 하자. 부동산이나 너무 자산시장에 몰빵한 거는 저의 패착이다. 요즘에 언론을 보면 우울해집니다. 영끌족 폭망, 그리고 뭐 이자 200만 원이 갑자기 400만 원이 됐다. 뭐 원리금 폭탄에 허리 휘는 뭐 신혼부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서 댓글들도 가관이 아니에요. 막 뭐 영끌족들 또는 투기꾼들 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크크크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깍지를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사람들을 비아냥할 자격이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, 저는. 왜냐면 그분들은 움직인 거잖아요. 일단 그 당시에는 내가 이번에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또는 내 보금자리를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질렀던 사람들이란 거예요. 근데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아마 대다수는 집 한 번 사본 적 없고 투자 한 번 해본 적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란 거야.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. 야, 5년만 지나봐라. 뭐 서울 강남 아파트 반값 된다 또는 뭐 3분의 1 토막 난다. 그때 사면 된다.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 움직일 수 있겠느냐? 그동안 남들 탓만 했는데 남들 손가락질만 했는데 자기가 어떤 용기가 생겨서 또는 경험이 있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바닥에서 사겠냐 이거예요. 절대 그분도 못 삽니다. 장담합니다. 자, 그럼 역으로 이렇게 뒤늦게 연끌을 했던 사람들 결과론적으로만 지금 하락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많이 힘든 건 맞지만 중장기로 보면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방구석 악플러보다 낫다고 판단을 해요. 저는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. 몸으로 체감한단 말이야. 이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단 말이야. 이번에 이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요. 근데 이러한 게 짧게 보면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지만 확률적으로요, 우리나라 부동산이 우상향을 했단 말이야. 진짜 막말로 4년 5년 존버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올라가. 특히 부동산은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우라통이 터지고 또는 나를 자책하고 뭐 배우자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분들이 나중에 승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이자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저 지산에 엄청 많이 좀 또 해놨잖아요. 이게 힘들어서라도 내가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 투잡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. 그 다음 성장을 위한 또 밑거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더욱 이 고통이 힘들 거지만 이게 밑거름이 돼서 2년 후, 3년 후, 늦어도 4년, 5년만 버티면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.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경험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진 게 정말 큰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투잡을 뛰어서라도 또는 맞벌이를 시작해서라도 버틴다고 하면 분명 다시 저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대표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건 있어요? 그나마 선방하는 거는요,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낫죠. 왜냐면 얘도 뭐 당연히 매매가는 좀 빠졌겠죠. 하지만 월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지. 그게 어떤 거예요?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 중에 좀 큰 평수들, 뭐 이런 애들도 그래도 한 달에 뭐 200~300씩 들어왔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이자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, 사실. 하지만 1년 반 정도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서 그게 좀 쌓여 있잖아요. 그걸로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거나 또는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걸 이제 메꿀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. 왜냐? 제가 그렇게 연끌을 했고 2010년 그리고 2012, 13년에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연끌을 해서 저는 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처음으로 저도 마이너스를 경험했죠, 이번에. 그러면서 100%는 없구나. 내가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조금 더 분산을 하자. 부동산이나 너무 자산시장에 몰빵한 거는 저의 패착이다.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 주식 산 거, 해외 부동산 산 거는 아직도 플러스예요. 달러 환율 때문에 또는 해외 부동산은 뭐 빠진 게 거의 없어. 오히려 올랐어. 특히 베트남 부동산은.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을 했던 거는 저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이러한 임대 수익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. 월세 받아가지고 안 된다. 이거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공간 임대업을 해서 150만 원, 200만 원을 만들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업과 부동산에 접목이 되는 거죠, 지금. 그리고 마케팅 공부도 좀 하면서 제가
다른 사업에도 접목을 한다. 이게 저는 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, 이번에. 왜냐? 절박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, 영끌자들,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고, 진짜 막말로 존버하시자고요, 저희.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분들 중에서 직장 외에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. 정말로 내가 이자가 진짜로 이제 벼랑 끝까지 왔다.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사실 이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생활이 안 될 정도다. 이러면 사실 금매로 던져야 됩니다. 뭐 금매로 던져도 안 팔릴 거예요, 지금은.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던지고 나와야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이번에 좀 버티고 싶다. 이러면은 발악을 해야 돼, 지금. 진짜 생존을 위해서,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투잡을 뛰든 뭐 쓰리잡을 뛰든 아니면 진짜 당근에서 중고품위로 다 갖다 팔아야 돼, 지금.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이거 저도 지금 중고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기 임대는 나갑니다. 그래서 뭐 1주일, 2주, 뭐 3주 이렇게라도 공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임대라도 올리자고요. 피터팬, 뭐 에어비앤비, 그리고 33M2 이런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잖아. 그냥 얼마 수수료 안 나가잖아요. 그렇게 해서라도 공시를 해결하시고, 또 정 안 되면 역전세, 세입자랑 진짜 쇼부 봐야 됩니다. 그렇게 역전세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세입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이자를 좀 대신 주면서도 버텨야 된다. 하지만 이것도 생활이 안 된다. 이러면 마음 아프지만 이번에 급매로 해서라도 손절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아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으면 분명히 더 큰 기회, 방구석에 있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생각나는 지인과 가족이 있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!